자, 일단은 프린트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어떤 각과 어떤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직접 표시를 해줘야 돼요. 각 OCD, 각 OCD 찾은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게 선생님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동그라미 X라고 해서 그냥 동그라미를 똥이라고 하고 X를 찍이라고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2학년 2학기 과정이든 어떤 도형이든 그렇게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 각 OCD, 똥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각 OCD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각 ODC, 각 ODC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질 때 그때 각 ADC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두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면 얘가 단순히 평행사변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진화하면 만들어지는 게 어떤 사각형이 있냐면 직사각형 배웠죠? 그리고 마름모도 배웠죠?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진화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2차 진화를 하면 직사각형과 마름모 모두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평행사변형인데 진화를 시킬 거야. 그럼 될 수 있는 거는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될 텐데 이게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은 부분을 표시했더니요. 이 삼각형 OCD가 뭐가 되냐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느 변과 어느 변의 길이가 같아지냐면 변 OC, 선분 OC와 선분 OD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건 평행사변형이었잖아 처음에. 평행사변형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 대각선이 다른 놈을 반띵을 해줘요. 반 이렇게 나눠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다른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또 반으로 나눠지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하면 이 선분 OC와 선분 AC는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선분 OD와 선분 OB도 길이가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서 결국에 두 대각선 길이 어떻게 돼요? AC 선생님이 표시한 거 2개짜리지. 2개 모여있는 거. 그 다음에 BD 선생님이 표시한 거 2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즉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요.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뭘로 진화할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선생님이 진화하는 사각형 2개가 있다고 했어. 직사각형으로 진화할까요? 마름모로 진화할까요? 대각선 길이가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도연아? 직사각형이죠. 마름모는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보석처럼 생긴 놈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반드시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뭘로 진화하냐면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직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져 있지만 얘가 같아지게 된다면 각이 2개 같아지게 된다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각 ADC 크기는 몇 도가 되겠니 얘들아? 각 ADC는 직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니까 몇 도예요? 90도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이 각 ADC의 크기는 90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해서 이게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90도라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ADC, 각 ADC의 크기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얘도 그러면 각 OBA랑 각 OAB 문제 완전 스타일 비슷한 거 아니야? 3번이랑? 완전 3번이랑 비슷하고 지금 각의 위치만 크기가 같은 각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크기가 같다고 표시되어 있는 각을 이것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OBA랑 각 OAB의 크기가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각 OBA랑
각 OAB를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3번이랑 완전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OAB가 생기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된다라는 것을 표시해보면 선분의 길이가 같은 것을 표시해보면 이것도 직사각형으로 진화하게 돼요. 그럼 이 직사각형이니까 각 ABC의 크기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 이것도? 몇 도 돼야 되죠? 90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90도가 됩니다. 3번하고 4번이요. 그 다음에 16번이요. 다음에 16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이 나와 있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어떤 프린트 같은 데서 풀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조금 더 그림이 넓적해야 되고 사다리꼴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등변 사다리꼴을 배웠는데 이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제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길이가 같은 선분이 선분 AD 그리고 선분 AB까지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데 길이가 같은 선분 하나가 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바로 선분 CD예요. 선분 CD는 같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같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를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등변 사다리꼴이 확정이야. 왜냐하면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이 뭐였냐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변 AB와 변 D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이 되고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각에 관련된 성질이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등변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이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게 등변 사다리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의 각의 크기가 똑같거든? 그런데 이거 중간에 대각선 그어서 삼각형 합동 이용하면 위쪽에 있는 각 두 개, 윗변의 양 끝각의 크기도 이렇게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래쪽 각 하나랑 위쪽 각 하나를 그 각의 크기를 더해주면 180도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길이가 같다를 표시했지만 길이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문제에도 길이가 너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와 관련된 성질이고 그럼 볼게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하나 생성됐어요. 삼각형 ABD. 그럼 이 삼각형 ABD에서 두 밑각, 크기가 같은 두 밑각을 우리 같이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등변 사다리꼴은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도 같지만 윗변의 양 끝각의 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윗변의 오른쪽 각을 보면 여기 오른쪽 각이 A 더하기 90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A 더하기 90도. 그러면 윗변의 왼쪽 각, 즉 각 BAD도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A 더하기 90도가 되고 그럼 저 이등변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A 더하기 90도 꼭지각의 크기와 두 밑각, 각각 각 A입니다. 그래서 2A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각 표시 안 했습니다. A 플러스 90도와 2A를 더했을 때 삼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 A에 대한 방정식 정리해서 각 A의 크기를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거 A 구해볼까요? 얼마인지? 정리 먼저 해주세요. 했을까요? A 값이 얼마인지 나왔어요? A 몇 도 나와요? 30도 맞습니다. 일단 A 자체는 30도인데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합 180도 적어놓은 거 있죠? 요것을 활용할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 자 위에 있는 각 A 더하기 90도에다가 A에 30을 넣어보면 위에 있는 윗변의 끝각이 12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X가 몇 도가 돼야 되냐면
이 위쪽 하나랑 아래쪽 하나를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이 아래쪽 요 각은 바로 60도가 되어야겠지.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A 더하기 X가 60도인데 우리가 A를 아까 30도라고 구했으니까 30도에다가 각 X의 크기를 더하면 6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X의 크기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각 X는 30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것이 각 X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완료해 주시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각 관련된 거는 위에 2개 같고 아래 2개 같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더하면 180도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20번이요. 20번은 그림 그리다 말았는데 일단 볼게요. 20번도 각과 관련된 거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사용해 먹을 수 있어요. 각 x 플러스 각 y의 크기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거 볼게요. 아랫변의 한쪽 각이 75도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 2개 각 크기 똑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C의 크기가 75도라는 거는 각 B의 크기도 75도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걸로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직각삼각형 하나 생겨있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는데 여기 90도라는 직각이 있고 하나는 75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180도에서 75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빼주면 돼. 90도도 빼주면 되죠. 이런 거는 90도를 먼저 빼는 게 편해요. 90도를 빼고 그 다음에 75도까지 빼버리면 이제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나오게 되니까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몇 도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이미 하나가 90도니까 나머지 2개의 각을 더하면 90도가 되면 돼. 얼마? 15도. 각 X의 크기는 15도입니다. 그리고 각 Y의 크기는 이거 활용할 거야. 위에 있는 각 하나, 아래에 있는 각 하나를 더하면 180도다. 이것을 이용하면 위에 있는 각이 Y고요. 각 Y고요. 아래에 있는 각은 75도입니다. 둘이 더해서 합이 180도가 되면 돼. 그럼 이걸로 각 Y의 크기도 구해줍시다. 각 Y의 크기 구해보세요. 혹시 각 Y의 크기 구한 사람 있어요? 105도. 이렇게 해서 각 Y의 크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각 X의 크기 구했고요. 각 Y의 크기 구했으니까 20번 문제에서 하는 것은 각 X와 각 Y의 크기의 합이다. 두 각의 크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남은 부분 진도 나갈 거예요. 사각형이 좀 길었죠, 계속. 그 사각형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나갈 건데, 자, 여기는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고, 우리 개념 한번 정리하도록 노트를 같이 펴서 해볼게요. 이제 도형의 성질이 거의 막바지에 이뤘어요. 처음에는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에 사각형의 성질이 나오는데 그 사각형의 성질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자, 뭐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프린트 설명해줄 때 사각형을 진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각형들이 진화해서 다른 사각형이 됨을 한 번에 정리해서 좀 보여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각형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각형 집안의 족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애초에 일단 사각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각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각형의 뜻 초등학생 때 했을 텐데 사각형 어떤 거예요? 4개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화할수록 뭔가 더 좋은 조건이 붙어서 진화하듯이 진화하면 언제나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을 거예요. 그냥 사각형들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에서 조건이 하나 붙을 거예요. 네 변 중에 마주보는 변 대변이죠. 마주보는 변 한 쌍이 평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이 진화를 합니다. 뭘로 진화하냐면 사다리꼴로 진화를 해요. 그래서 사다리꼴이 나오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어서 사다리꼴이라고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쌍만 평행한 게 아니라 나머지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게 된다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게 되므로 그것이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래서 사다리꼴에서 진화한 것이 바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화했죠.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으로 진화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다른 걸로 진화를 할 수 있어요. 돌연변이 같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최근까지 많이 했던 도형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등변사다리꼴은 조금 더 특이했죠.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았었어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이라는 돌연변이가 하나 있어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거든? 이거다. 누구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도 돼요? 네. 친구야? 이름이 뭐예요? 아, 그동안 뭐 해놨어? 진동을 해놓은 다음에 저런 소리가 난 적 없어서. 아,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으로 진화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평행사변형 또 2개로 진화한다고 아까 3번 문제 풀이할 때 말해줬는데 2개였어요. 뭐랑 뭐였을까? 기억해보세요. 뭐랑 뭐로 진화해요? 평행사변형은? 마른 모랑 직사각형. 네, 맞죠. 마른 모랑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마른 모랑 직사각형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2개로 버전을 나눌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진화하는 것과 마른 모로 진화하는 것과. 일단 직사각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서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 있는 성질은 다 그대로 탑재한 채로, 갖춘 채로 직사각형만의 또 다른 성질이 생깁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사각형이고 첫째는 직사각형이고 둘째로 진화하는 거는 마름모예요. 그래서 둘째로 진화하는 것은 바로 마름모라고 해서
이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어요.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 마름모로 진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결합이 돼서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결합되어서 진화한 것이 바로 거의 사각형 집안의 최종 진화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종 진화한 결과는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은 이 모든 것들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많이 진화한 것은 정사각형.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결합했기 때문에 두 사각형의 성질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을 뿐더러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지는 사각형이 돼요. 이렇게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OX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은 마름모입니까? 라고 했을 때 O인지 X인지 이런 거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일까요? 맞다.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맞다 하는 사람. 맞다.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하는 사람. 헷갈리죠? 되게 국어 같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맞습니다. 왜 맞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는데 정사각형 이미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진화한 애들은 기존 것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사각형도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름모가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물어볼게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다. 맞다요? 맞다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아니다. 질 왜? 헷갈려요? 맞다요? 아니다요? 아니다. 고은님. 맞다?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지금 맞다도 있고 아니다도 나오잖아. 직사각형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직사각형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에요? 네 각이 네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지 직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 네 각의 크기가 반드시 같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기에 아직 자격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지나간 애들은 앞에 지나간 애가 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 지나간 애가 될 수 없어요. 아직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이게 진화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53쪽에요. 53쪽에 2번 지금 같이 할게요. 53쪽에 2번 봅시다. 이거 아직 개념 노트 덜 쓴 거예요. 53쪽에 2번 좀 보세요. 54번에 이번에 저기 선생님이 그린 저 사각형 진화하는 거에서 평행사변형부터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얘로 진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를 1번부터 4번에다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이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냐면 평행사변형은 네 각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직사각형은 네 각이 같아지고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이 90도가 되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것은 일단 기억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1번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요 1번 있죠?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각 하나의 크기가 90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각도 90도가 되고 이웃하는 각도도 딱딱 90도가 돼요. 그래서 1번이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 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평행사변형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지게 하면 바로 직사각형이 돼요.
여기 문제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걸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뭔 것 같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리을이죠. 리을은 이제 성분 AC, 성분 BD를 그으면 대각선이 되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평행사변형이 이제 직사각형으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진화를 하는 거네요.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시키면 마름모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름모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만들려면 어차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뭘까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 니은이죠. 그래서 니은이 되면 마름모가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수직이 아니지만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디귿 조건. 이 디귿 조건이 들어가면 바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은 최종 진화한 애잖아. 이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의 성질하고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이제 되려면 얘한테 없는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한테 없는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하면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여기서 마름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마름모의 성질에 해당하는 거. 일단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니은이었죠. 변의 길이 같아지는 거. 그래서 니은이 추가되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 변, 짧은 변이 있는데 얘네가 길이가 같아진다면 반대쪽에 있는 변들도 길이가 같아지니까. 그리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어때요? 길이가 똑같진 않고 수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조건이 추가되면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 디귿이고요. 자, 이번엔 마름모예요. 마름모에 없는 직사각형만이 갖고 있는 성질을 추가하면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의 성질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면요. 일단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기역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리을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건데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 조건이 추가되어야 하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기역, 리을이면은 기역, 리을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바로 그 사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대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 사각형에서도 대각선에 관해서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대각선의 성질을 여러 개 적을 거고 사각형의 이름을 적어서 OX 이런 식으로 표시하려고 했다가 여기 1번에 개념 체크의 표가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좀 다른 버전으로 갈게요. 첫 번째는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들은 뭐가 되냐? 자, 이거는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배울 때 나왔던 거예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따라서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이 성질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무조건 이거 다 써줘야 돼요. 진화한 애들은, 뒤로 진화한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갖고 거기에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다음으로 진화한 것들이 있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얘네 전부 다 평행사변형 성질을 갖고 있어요. 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에 직사각형 진화한 것들 전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들이 있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다릅니다. 평행사변형을 좀 극단적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직사각형으로 진화할 때 대각선 길이 같아진다라고 했고, 아까도 닐 조건 추가해야 직사각형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이고요. 일단 직사각형에서 진화한애 찾아보자.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절대 진화 관계가 아니에요. 걔네가 결합돼서 정사각형이 된 거고요. 그러면 직사각형 다음 진화모는 바로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진화한 것과 무관한 돌연변이 하나가 있었어요. 등변사다리꼴. 이 동변사다리꼴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거는 어디서부터였냐면 마름모에서 시작을 했어요. 평행사변형이 진화하면서 그 조건을 추가로 가진 거죠. 그래서 마름모,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되고요. 마름모에서 진화한 건 누구냐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할게요. 대각선이 내각을 2등분하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대각선을 그었을 때 각이 2등분되는 애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각선이 내각을 2등분하는 것이라고 한 거고요. 자, 평행사변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행사변형 선생님 그렸어.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이 언제나 2등분 되지는 않아요. 2등분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도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이 2등분 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 45도라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45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마름모는요 대각선을 그리잖아요. 좀 잘못 그렸다.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리면 이렇게 붙어있는 사각형들이 전부 다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아져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이렇게 되면서 대각선이 각을 2등분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대각선이 내각을 2등분하는 것에는 마름모가 있고, 마름모 진화한 애는 무조건 이 성질 가지고 있다 했죠. 마름모에 진화한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대각선 내각 2등분하고,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각이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참고해서 53쪽에 1번 OX 채워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거, 지금 쓴 거를 참고해서 1번 OX를 좀 해봅시다.
이거는 OX는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채워서 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여기서 딱 하나만 참여하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만 참여하니까 요것만 알아두시고 진화한 애들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이전에 있던 애들 진화 전에 있던 사각형의 성질은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했던 사각형 족보들 있죠? 이 족보들에 있는 사각형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할 건데 원래 이거는 증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증명 과정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고 사실 그 증명 과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되게 불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 써야 돼요. 네. 개념 정리해주는 거는 꼭 씁시다. 유주 쓰고 있니? 일단 일반적인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 사각형에 중점이 있어. 각 변의 중점을 연결했어요. 그럼 변의 중점이 연결하면 점 4개가 생기죠. 네. 그 4개의 점을 연결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럼 여기 변에 중점이라는 거는 딱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점들을 연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하나만 표시할 테니까 뒤에는 표시 안 할 거예요. 가운데 있는 점들만 싹 골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안에 사각형이 생기잖아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냐에 대한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고요. 이 일반적인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언제나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 그러면 사각형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게 뭐였냐면 사다리꼴이었는데 그 사다리꼴 중점을 연결한 것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런데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그 돌연변이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냐?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의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면요. 이 사각형은 바로 마름모가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내심 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마름모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마름모.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중점을 연결할 거예요.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랑 똑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자기 자신, 즉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에 진화한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직사각형과 마름모.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직사각형의 마음에는 마름모가 있고 마름모의 마음에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되고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해요. 마름모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마름모를 마음에 품고 있는 애가 두 개가 생겨요. 약간 삼각관계 같은 느낌? 마름모의 마음에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마름모를 품고 있는 애가 등변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이 있어서 약간 사람으로 치면 등변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이라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마름모라는 한 사람을. 근데 이 마름모는 마음에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이 나왔죠. 정사각형은 좀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거 하는데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즉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계속해서 정사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왔죠? 중점 연결해서 마름모가 나왔죠? 또 이 안에 중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되고 마름모가 되고 이 그림의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의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되고 그 안에 또 중점을 연결하면 또 정사각형이 되고 또 정사각형이 되고 얘는 계속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름모는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나 마음을 품고 있어. 등변사다리꼴이랑 직사각형이라는 두 사람이.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어찌 보면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름모는 직사각형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근데 이거 모두 다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일이 증명하기에는 과정이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 과정 하나만 나와 있는 거 이것만 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53쪽에 3번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3번 문제만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뒤에로 넘어갈 거예요. 3번에 봤더니 얘들아 3번에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고 이 평행사변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바로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길이가 같은 것을 표시를 했고요. 중점도 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삼각형의 합동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삼각형 AFE랑 삼각형 CHG랑 즉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거든요. 얘네 둘. 이 둘이 왜 합동이냐면 일단 찍찍으로 표시되어 있는 변이 있고 여기 일찍으로 표시되어 있는 변이 있죠. 변의 길이 두 개가 같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SAS 합동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EF라는 변과 GH라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또 이제 V 표시하는 놈 있지. 이 두 삼각형이 또 합동이 됩니다. SAS 이렇게 해서 합동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또 똑같으니까 FG라는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HE라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져요. 그럼 어때요? 마주보는 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지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한번 잘 적어봅시다.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거 뭘까요? EF랑 어떤 선분의 길이가 같냐면 GH 선분 GH요. 두 번째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냐면 삼각형 BGF랑 얘들아 이거 대응 좀 맞춰서 써야 돼. 삼각형 DEF
H로 맞춰서 써야 되죠. 그래서 대응변인 선분 FG랑 선분 HE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긴 네모칸이에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므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까지만 쓰시면 돼요. 뒤에 음으로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므로 그래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설명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한 문제랑 그 다음에 뒤에 한 파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 한 파트 정도 남은 문제는 이 쉬는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